예, 자, 경우의 수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무슨 법칙, 무슨 법칙?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언제 배우지? 중학교 2학년. 합의 법칙이 뭐였지? 합의 법칙이 뭐였어? 그냥 간단하게 딱 한 단어로 그냥 구분할 거야. 뭐 또는 그리고 이런 거 그냥 안 쓰고 딱 그냥 니네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의 법칙은 서로 다른 케이스, 서로 다른 상황인 거야. 요 상황 따로 요 상황 따로. 얘가 뭐 1번 상황이 일어나거나 또는 2번 상황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각각 구해서 더해주자가 합의 법칙. 됐죠? 곱의 법칙은 한 케이스예요. 하나의 상황인 거야. 얘 따로 얘 따로가 아니라 뭐 연속적으로 일어나든 동시에 일어나든 하나의 상황 속에서 나오면 다 곱하기로 연결이 될 거고, 알겠지? 근데 서로 다른 경우들은 합의 법칙으로 연결된다 였었어. 그래서 뭐 그냥 다른 말로는 또는과 그리고였지. 진짜 또는 얘는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었습니다. 기억나요? 네, 뭐 해도 돼? 네. 자, 그러면 합의 법칙 문제부터 한번 3개를 기억하는지 체크 좀 해봅시다. 1, 2, 3번 할 건데요. maybe 2번 빼곤 잘하지 않을까? 네, 한번 1, 2, 3번 그럼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세히 안 할 거야.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숙제로 자세히 하실 거야, 그대들이. 네, 봅시다. 야, 경우의 수 단어는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풀어야 된다. 알겠지? 작년에도 보통 중간 대비 한 15점 정도 떨어졌었어. 전체 애들이. 원래 점수보다. 뭐 90점 맞던 애가 70점 맞고 막 그랬어. 알겠지? 경우의 수는 원래 그래.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알겠지? 자, 뭐 1번 못 푼 사람은 없죠. 주사위 2개 더해서 6 또는 9니까 6 나오는 케이스 다 세면 되잖아. 몇 개냐? 5개죠? 됐지? 그 다음에 9 나오는 경우는 4개죠? 그래서 각각은 다른 상황이지 6 또는 9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9개가 답이겠지? 이건 문제 없지? 네, 2번. 야, 2번. 진짜 한 5번은 하지 않았을까? 우리 이제 수업 한 2년간, 1년 반 정도 하면서. 배수 판정법. 배수 판정법 기억납니까? 2의 배수 판정법이 뭐야? 2의 배수의 성질이 뭐지? 2의 배수. 2의 배수이려면 어때야 돼? 2의 배수가 다른 말로 짝수잖아, 그치? 맞아? 2의 배수 판정법이 뭐야? 지안아, 뭐야? 2의 배수 짝수 판정. 그치? 1의 자리가 0 또는 2의 배수. 그 근거는 2는 뭐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10의 자리부터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 어떤 수가 오든 간에 무조건 2 곱하기 얼마꼴로 표현할 수 있다고. 10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대로 4의 배수 판정법은 뭐였냐? 창호야? 뒤에 2자리. 그렇지. 끝 2자리, 뒤 끝 2자리가 어때야 된다? 0, 0 또는 4의 배수. 왜? 4라는 건 4 곱하기 25를 통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치? 앞에 나오는 건 무조건 4 곱하기 얼마꼴로 표현이 가능해. 끝에 2개 빼고는. 그래서 끝에 2개가 0, 0이나 4의 배수여야 된다고 했었어. 8의 배수는 뭐 큰 의미 없으니까 안 할게. 그럼 3의 배수는 어때요? 이건 쉽다. 영호야. 3의 배수 특징.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인가? 창호야, 뭐지? 각 자릿수 합이 3의 배수. 이건 안 되는데 진짜.
그쵸? 그래서 뭐? 9의 배수도 각 자릿수 합이 9의 배수였으면 됐고, 맞지? 자, 두 가지 정도만 더 체크할게. 얘들아, 5의 배수는 어때요? 5의 배수는 사실 위쪽에 붙였어야 되네. 얘들아, 5라는 숫자도 뭘 만들 수 있지? 10이라는 숫자를 곱하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1의 자리수만 생각하시면 돼. 1의 자리가 0 또는 5의 배수. 5만 가능한 거지. 0 아니면 5. 됐어? 그럼 대망의 마지막 6의 배수. 6의 배수 뭐였냐, 지한아? 그래, 2의 배수 성질 만족, 3의 배수 성질 만족이라고. 그럼 2의 배수 성질을 만족하려면 1의 자리가 0 또는 짝수로 끝나면 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3의 배수의 성질을 만족하려면 얘들아, 주어진 숫자를 분할하셨어야 돼. 분류하셨어야 돼. 뭘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는 놈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놈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놈들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3의 배수 문제를 푸실 때. 이건 일단 지우자.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그럼 각 3개의 그룹이 있는 거고, 그 3개의 그룹에서 만약에 똑같은 그룹에서 3개를 뽑으면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없는 놈들 3번 뽑아서 더하면 3의 배수지, 그치? 그럼 그 놈들로 만들어지는 세 자릿수는 당연히 3의 배수야. 여기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놈들, 나머지 1인 놈들 있잖아, 그쵸? 얘도 3개를 뽑아서 더하면 나머지가 3, 즉 3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돼서 3의 배수가 돼. 이거 다 했던 건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근데 개수가 부족하지, 3개씩 뽑기에는 각각. 이해가요? 즉 이 문제는 요 그룹에서 한 개의 숫자를 뽑고, 이 그룹에서 한 개의 숫자를 뽑고, 세 번째 그룹에서 한 개의 숫자를 뽑으셔야만 더했을 때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내가 어떤 숫자들을 뽑을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놓치는 게 없어야 된다고. 고로 0, 1, 2로 세 자릿수를 만들면 무조건 3의 배수야. 더하면 3이니까. 맞죠? 그 다음 0, 4, 2로 세 자리 만들면 무조건 3의 배수라고. 그 다음은 3, 1, 2로 세 자릿수 만들면 무조건 3의 배수고, 3, 4, 2로 세 자릿수 만들면 무조건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이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3의 배수는 일단 만족했어. 그 중에서 2의 배수여야 되니까 어때야 돼? 0 또는 2로 끝나야 돼, 그치? 그래서 0으로 끝나는 경우 가지수 2개, 2로 끝나는 경우는 맨 앞에 0이 뭐다?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총 3가지가 나올 거야. 자, 0, 4, 2는 0으로 끝나면 2개, 4로 끝나는 경우 하나, 2로 끝나는 경우 하나. 3, 1, 2는 무조건 2로 끝나야만 합니다. 2가지. 4로 끝나는 거 2개, 2로 끝나는 거 2개. 4가지. 그래서 답이 13가지예요. 이건 잘 좀 정리해놔. 배수 판정법 뭐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긴 하지만. 자, 3번 갑시다. 얘들아, 서로소라는 건 뭐예요? 서로소? 약수관계가 아니지. 서로소는 뭐야? 두 수가 서로 쏘려면 뭐야? 두 수가 서로 쏘려면 뭐냐, 창우야? 그 약수 중에 똑같은 게 있어요. 조금 더 유식하게 한번 얘기해 볼래? 좀 있어 보이게. 너무 없어 보이잖아. 두 수가 만약에 서로 소라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해요. 수에서. 됐어? 즉 72라는 숫자는 얘들아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 건 누구나 다 알아, 그치? 즉 72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야. 고로 72와 서로소는 2의 배수여도 안 되고 3의 배수여도 안 돼. 2의 배수는 공약수가 2가 겹치는 거고 3의 배수는 공약수가 3이 무조건 겹친다고. 됐어요? 즉 나는 1부터 72까지의 숫자 총 72개 중에서 뭘 빼? 2의 배수는 다 제외시켜야 돼. 그리고 3의 배수도 다 제외시켜야 돼. 창호야, 이런 무슨 문제가 생겨? 그래, 그래서 뭐 해줘야 돼? 다시 더해줘야 돼. 2번 뺐어. 뭐를? 6의 배수를 2번 뺐으니까 한 번은 다시 더해 주셔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4, 8 빼니까 답은 24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됐나? 오케이? 용어 기억해. 자, 그럼 옆에 4, 5, 6 풀 거고요. 4번, 5번은 한 줄 풀이 가능하고요. 6번은 색칠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아나, 혹시 6번 얼마 나왔어? 84. 그래요? 안 낚였네. 그냥 뭐 아쉬워서. 자, 4번부터 봅시다. 4번은 항의 개수 겹치는 거 있는지만 체크하시고 겹치는 게 없으면 얼마야? 4 곱하기 3, 10이 어렵지 않게 나오지, 그치? 이게 뒤에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사실은 조합이었죠.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새로운 항을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죠. 됐죠? 이거는 조합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자, 5번의 경우에는 다음 같은 경로의 수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고 B에서 A로 다시 가는 건 3가지다 라는 뜻이었으니까 답은 똑같이 또 12가지 나왔을 겁니다. 괜찮을까? 자, 문제는 6번이지. 자, 색칠 문제에서 대칭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줘야 돼? 케이스 쪼개서 풀어야 되죠. 왜? 우리가 원래는 여기다 숫자 써서 곱하는 걸로 했었지, 그치? 뭐 4, 3, 얘 피하면 되니까 3. 근데 문제는 D를 색칠할 때 A랑 C가 같을 때와 A랑 C가 다를 때로 케이스가 나뉘어요, 그쵸? 그래서 2가지를 생각하셔야 돼. 첫 번째는 A랑 C랑 같은 색깔, 2번째는 A랑 C랑 다른 색깔로 케이스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특이한 조건이 붙은 걸 먼저 색칠하세요. 색칠하는 순서는 A, C, B, D로 합시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A, C, B, D 순서대로 색칠을 할게요. 자, 그러면 A를 색칠할 때는 어떻게 돼?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4가지의 선택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C는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A랑 똑같은 색깔 색칠하셔야 돼. 그럼 A랑 C가 지금 같은 색깔로 들어갔기 때문에 B는 한 가지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였고 D도 한 가지 색만 피하면 되는 거였어. 36가지. 자, 2번째, A랑 C가 서로 다른 색이라고 아예 가정을 한 거야, 그치? 그러면 A는 4가지. 자, C를 색칠할 건데 A만 피하면 돼. 선택권 3가지. 야, 그러면 이 둘은 이제 서로 다른 색깔이 색칠된 거야. 그럼 BD의 입장에선 2개씩 다 피해야 되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48개가 나옵니다. 답은 84라는 값이 되게 돼요. 그냥 일렬로 곱해서는 요거 서로 다 커버할 수가 없어. 이런 대칭으로 색칠하는 문제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색칠 뭐 잘 복습하시고 문제 풀면서 숙제하실 때. 자, 이제 순열을 할 건데
순열 문제를 보기 전에 개념을 기억하는지 또 체크를 해봅시다. 자, 순열이 영어로 뭐였지, 지하나? 정확하게 발음해 줄래? 스펠링 불러줄까? P, E, R, M, U, T, A, 오. 야, 발음할 줄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집에서 할 일 없을 때 막 수학 다시 보는 거야? 심심할 나처럼? 아니야? 자, 퍼뮤테이션 맨 앞자 P를 갖다가 쓴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NPR이라고 적는다고 했어. 됐죠? NPR이라는 식이 적혀 있으면 조건이 하나 붙지. N은 항상 R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했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NPR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얘들아? NPR이 의미하는 건 정의. NPR의 정의가 뭐야? NPR의 정의가 뭐야? 땡. 내가 원하는 단어가 안 나왔어. 왜 고개를 돌려? 창호야, NPR의 정의가 뭐야? 모르겠어요. 지한이 알아? 서로 다른 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해요, 얘들아. 알겠죠? 있어야만 순열을 쓸 수 있는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순서가 들어가는 거는 다 순열로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 오케이? NPR 공식 뭐였니? NPR 공식? NPR 공식? N부터 R 개의 곱. 됐죠? N부터 R개를 곱하는 거야. 뭐에서? 1씩 빼면서. 그래서 주어진 식이 N 곱하기 N마 1 곱하기 N마 2 곱하기 점점점 N마 R-1이 돼요. N에서 처음에 0을 뺐죠? 그래서 R개가 되기 위해선 N마 R 빼기 1이야. 됐어? 뭐 플러스면 N마 R 플러스 1이 되겠지? 괄호, 소괄호를 푼다면. 됐니? 그래서 항이 몇 개가 안 되면, 즉 R이 한 3, 4까지는 요 방식대로 푸는 게 편해. 그냥 한 3, 4개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숫자가 좀 커지면 어떻게 풀라고 했지? 창우? 뭘 사용한다고 했지? 특수문자 중에서? 특수문자 중에서 여기다 쓸만한 게 뭐야? 자, 온점, 단점, 물음표, 느낌표. 그렇지, 느낌표를 쓰겠지, 느낌표. 그렇지. 여기다 물음표 쓰면 이상하잖아. 맞아? 걔를 뭐라 부르자, 우리는? 팩토리얼, 팩토리얼. 그래서 n부터 1까지의 곱을 생각을 하는 거야. n 팩토리얼.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근데 뭐가 사라져? 뒤에 1까지의 곱은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다음은 1 더 빼야 되니까 n 빼기 r. 요게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뭘로 나눈 거야? n-r 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니, 얘들아? 너무 오래됐지? 자, 공식 어렵지 않아. 이렇게 보면 돼. 잘 봐. n 팩토리얼 2개 뺀 거 팩토리얼. 됐죠? 간단해. 됐어? 이게 공식이었고 불안하니까 팩토리얼 상질 조금만 쓸게. 얘들아, 0팩 얼마? 잘 생각해봐봐, 잘 생각해봐봐. 얘들아, 2팩은 얼마야? 2 곱하기 1이지, 그치? 3팩은 뭐겠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그러면 이거는 곱하기 3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돼. 누구한테? 1팩한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약속이야. 그 다음은 어때야 돼? 곱하기 1에서 이렇게 돼야 돼. 누구한테? 0팩한테. 이 규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0팩은 얼마라고 약속했어? 1이라고 약속을 했어. 괜찮을까? 자, 그래서 0팩은 1입니다. 됐니? 그 다음 지금 기본 성질하고 있어 얘들아. 알겠지? 다 알아야 돼. 자, NP0 얼마야 그러면? NP0 간단하게 생각해봐 얘들아. N개가 있는데 0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 하나, 그치? 조심해야 돼. 0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뽑는 것도 하나의 경우인 거야. 그치? 자, 괜찮아? 너 거의 지금 인상 쓰고 있어. 괜찮은 거야? 자, 모르겠으면 공식에 대입해보면 돼. 알겠지? 어떻게 하라고? n팩 나누기 2개 뺀 거 팩토리얼. 그럼 n팩 똑같으니까 1 나오는 거라고. 됐지? 괜찮아? 자, npn 얼마니 얘들아? npn 얼마야? n팩이야. n개를 다 나열하는 거야. 그냥 알겠지? n팩 n 뭐 5명 나열하는 게 5, 4, 3, 2, 1이었잖아. 5팩. 됐죠? 얘도 못 믿겠으면 공식 써보면 분자는 n팩, 분모는 2개 뺀 거 0팩이니까 n팩이 된다고 했었어. 됐습니까? 너무 쉬워서 그런 거야 뭐야. 자, 7, 8번 한번 해보자. 볼게요. 너무 짧나? 요령만 알면은 금방 풀어요. 근데 그냥 하려면 4차 방정식이 나와서 당황스러워요. 근데 4차 방정식을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MP4가 20 곱하기 MP1에 그럼 아까 말했지만 뒤에 있는 R이라는 숫자가 작으면 그냥 쓰면 돼. 좌변, 영호야 어떻게 되냐? N부터 몇 개 곱해야 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N 곱하기 N-1, N-2, N-3 됐지? 얘가 같대 누구랑? 20 곱하기 N, N-1이랑 맞아? 그럼 우리는 어때? 뭘 하고 싶어? 나누고 싶어. N, N-1을 똑같으니까 그치? 근데 항상 수학에서 나눌 땐 조심하라고 했어. 언제 나눌 수 있지 지한아? 그래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어. 맞아? 0이 아니라는 근거가 어딨어 이 문제에. 그렇지. n은 4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들아. 물론 2보다도 크거나 같지만 제가 더 저거니까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 문제에서 n은 4 이상이니까 거리낌 없이 약분해 주시면 돼요. 됐어? 그럼 주어진 식은 n-2, n-3, 20 얘들아 너희가 이 식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하나의 식은 양수고 하나의 식은 음수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으면 좋겠어. 왜? 이항하면 상수항이 음수가 될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즉 나는 여기서 내가 양수근 하나 찾으면 무조건 그게 답인 거야. 하나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양수. 뭔 말인지 해석되니? 네. 자 그러면 얼마 차이? 1 차이 나는데 곱해서 20이야. 얘가 1만큼 더 커. 뭐밖에 없어? 5 곱하기 4밖에 없어. 그래서 n은 7이다. 됐습니까? 이 문제에선 시간을 절약할 수밖에 없게 나와요. 특히 순열에서. 조합은 답이 2개일 수 있어. 근데 순열은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가짓수가. 됐어? 자, 8번은 뭐 쉬우니까 금방 했겠죠? 8번은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총 7칸이 있는데 정해져 있는 거야.
그 7칸 중에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건 이거 영어칸이야, 영어칸. 영어칸 4개. 그리고 수학칸 3개일 수밖에 없지. 그래야 교대로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영어칸에다가 영어책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이지. 4개 다 나열할 거니까 뽑아서 나열하는 게 일부만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수학칸은 어때요? 3개의 책이 막 순서가 바뀔 수 있겠죠? 마찬가지 3팩이겠죠. 됐습니까? 답이 그래서 144, 1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마저 풀고 쉴게요. 네. 이 문제는 뭘 조심하라는 문제지? 흑백 논리, 흑백 논리. 그쵸? 100의 자리가 짝수면 1의 자리는 홀수여야 돼. 그러면 100의 자리가 홀이면 영호야, 당연히 1의 자리는 뭐여야겠어? 100의 자리가 짝, 1의 자리는 홀이래. 그럼 100의 자리가 홀수면 1의 자리는? 그래, 그렇게 말하면 죽는다고. 씨. 흑백 논리 조심하라고. 씨. 그딴 말 어디에도 없어. 아무거나 와도 된다야. 그쵸? 그거만 조심하라는 문제. 이거 주관식으로 내면 진짜 오답 많을걸? 생각보다. 그럼 봅시다. 그러면 케이스는 2가지인 거야.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100의 자리가 짝수. 문제 조건 만족부터 합시다. 그럼 1의 자리는 홀수여야 돼. 항상 경우의 수는 뭐부터? 특이한 조건부터. 1, 2, 3, 4, 5 중에서 짝수는 2, 4 2개 있어. 2개의 짝수 중 하나를 뽑아서 맨 앞에 나열. 그래서 순열 단원에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 특이 조건은 끝에 자리죠. 3개의 홀수 중 하나를 뽑아서 1의 자리에 나열. 됐니? 그리고 마지막 숫자 그럼 2개 썼으니까 3개 남았겠죠? 3개 중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10의 자리에 나열하시면 되겠지.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만 곱하는 거니까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2, 3, 3 곱해주시면 됩니다. 꼭 순서대로 할 필요 없다야. 알겠죠? 무조건 특이 조건 있는 거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케이스 2는 100의 자리가 홀수인 경우에요. 됐어? 나머지 자리는 아무 제약 조건이 안 붙어. 그래서 특이한 조건부터 홀수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100의 자리에 나열을 하세요. 숫자 4개 남았으니까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남은 2자리에 나열하셔야겠죠. 그래서 얼마? 3 곱하기 4, 3, 12. 36. 자, 2개는 서로 다른 케이스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합의 법칙에 의해서 답은 3번. 쉬었다 이어갈게요. 네, 본인이 푼 방법이 잘 풀었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자, 3201보다 큰 짝수의 개수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짝수라는 말 때문에 1의 자리에 짝수가 들어가야 될 건데 0 또는 짝수, 그치? 그래서 남은 짝수의 개수가 조금 중요해. 그래서 남은 짝수의 개수가 같은 것끼리 케이스를 분류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일단 3, 2 얘보다 큰 거는 일단 뭐가 있니? 4로 시작하는 게 있을 거고 5로 시작하는 게 있을 거야. 이건 무조건 쟤보단 클 거야. 맞지? 이 둘은 짝수의 개수가 달라. 사용할 수 있는 짝수의 개수가. 그래서 따로따로 구하시는 게 맞아. 얘는 맨 처음에 맨 끝에 0 또는 2가 들어갈 수 있고 요놈은 0, 2, 4가 가능하죠. 그래서 1의 자리에 가지수가 2가지고 1의 자리 가지수가 3가지야. 맞아? 그리고 남은 2자리는 6개 중에 2개를 썼으니까 4개의 숫자 중 아무거나 나열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4P. 4P는 4, 3, 12니까 26 24, 36. 일단 가지수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3 땡땡땡도 있는데 2로 시작할 수가 있고, 맞아? 그 다음에 4로 시작할 수 있고 5로 시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이 두 가지는 케이스가 같은 케이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짝수의 개수가 몇 개로 같아? 두 개로 같지. 여기는 0, 4, 여기는 0, 2. 하지만 마지막 케이스는 0, 2, 4, 세 가지 케이스죠. 쓸 수 있는 짝수가. 그래서 얘는 따로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가지수가 같다라는 걸 아는 게 좀 편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한 자리만 더 채우면 됩니다. 맞죠? 됐을까? 그래서 얼마? 남은 숫자 3개 중에서 하나 나열하시면 되겠지. 6가지. 고민하지 말고 6가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됐어? 자, 마지막 케이스는 1의 자리에 3가지 짝수가 가능하니까 남은 3개 중 하나 쓰면 9가지가 되겠죠. 답은 2번이었다. 됐나요? 이거 3, 2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얘보다 커요. 어떤 짝수가 오든 간에.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옆에 있는 문제는 두 개 다 금방 풀 수 있어서 11, 12번은 한 번에 풀이할게요. 네, 한번 끄적여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는 11번은 그래도 좀 친절한 문제인데 굳이 거기 문제 끝에 단이라고 준 조건을 안 줘도 니네가 풀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가장 먼저 생각할 거 얘들아, 어떤 거? m이 2 이상이다라는 게 먼저 떠올라야 돼. 그래야 문제 푸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마찬가지 n도 3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문제에 없더라도. 자, 문제 한번 첫 번째 좌변은 3개죠. 2m, 2m 빼기 1, 2m 빼기 2는 28에 m 빼기 1. 됐지? 그러면 약분이 바로 보이셔야 되죠? 2m이랑 2m 빼기 2가 4 곱하기 요 놈으로 약분이 돼서 7 남죠? 그래서 m값 얼마? 4라는 거 어렵지 않게 나왔을 거야.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나 조건에서도 5 곱하기 자, n-1, n-2 더하기 n-1, n-1, n-2 됐죠? 얘가 같대. 12에 n-1, n, n-1 그러면 거리낌 없이 양변에서 n, n-은 바로 약분하셨어야 된다. 맞지? 뭐 다 이대로 플러스리라 믿어요. 그쵸? 그럼 남는 게 뭐냐 정리하면 영호야 뭐 남았어 시? 안 했어? 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지하나 그러면? 식 2차 방정식 5n제곱 빼기 12n 빼기 32 그쵸?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인수분해가 되죠. 얼마로 됩니까? 8 마사 됐지? 그래서 n은 4일 수밖에 없다. 답은 8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자, 12번은 6명을 앞뒤 셋셋 나열해서 영화를 봤으면 좋겠대. 그치? 영화인가? 아닌구나. 미안해요.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대요. 갑자기 영화는 왜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럼 윗자리부터 안 쳐야지 6p3 나머지 3명을 아랫줄에 앉혀야지 3p3 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야 그냥 서로 다른 자리가 6개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리가 있는 거라고. 이해 가요?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6명을 6자리에 나열하는 거야. 답이 그냥 6팩이에요. 6팩. 똑같아요. 6팩 나와요. 위에 거. 그래서 720이라는 답이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6자리에 6명 쫙 나열하는 거다. 자, 하나씩 할게요.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서. 네. 13번 문제 해봅시다. 네, 뭐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A, B는 운전 가능하고요.
우리 CD는 가운데 줄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EF는 아무 데나 남은 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EF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할 거는 뭐예요? 운전부터 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엔 A 또는 B가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운전석에는 E, P, 1이 될 거야. A, B 둘 중에 한 명 뽑아서 운전석에 앉힐 거야. 그럼 운전석은 이제 끝났어. 됐지? 자, 하나 팁. 잘 모르겠으면 가정해. A가 같다고. 경우의 수 3명 가정해도 돼. 됐죠? 그럼 남은 건 B, C, D, E, F인데 B, E, F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거야 이제. 맞아? 그래서 뭐뭐만 먼저 해? C, D가 먼저 가야겠지. 그치? 얘들아 C, D가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야 지하나? 세 군데에 C, D가 뭐 두 놈이 앉으면 되는 거잖아 일단. 그치?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들아 반대로 해석해야 돼. 자리 3개 중에서 서로 다른 자리 3개잖아. 그치? 2개를 뽑아서 CD한테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리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CD한테 나눠준다. CD한테 순서대로 나누어 준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 됐니? 자, 그래서 또 가정해. CD가 이렇게 앉았다고 치자. 됐죠? 그럼 남은 자리 몇 개야 이제? 4자리. 이 4자리를 누구한테 나눠줘야 돼 얘들아? B, E, F잖아. 됐어? 그래서 또 이 4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B, E, F한테 나누어 준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어? 서로 다른 4자리를 뽑아서 B, E, F한테 나누어 준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얼마? 2 곱하기 6 곱하기 자 4, 3, 2 곱하시면 24. 됐죠? 괜찮아? 그래서 140, 12, 12에 2 한 번 더니까 144의 2배, 답은 288입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잘 생각해봐. 풀이가 엄청 짧아. 방금 내가 했던 논리를 니네가 받아들여야 돼. 그럼 진짜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거야. 나는 최적의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야. 알겠지? 제일 간단한 걸로 최대한.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자기 걸로 만드시고 아래 문제 14번 풀어봅시다. 알아? 보자. 용호야, 그러면 이거 first라는 영어 단어 알파벳 순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오, 그래. 그걸 왜 확인해?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왜 네 걸 한번 확인해. 참고로 나는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대로더라고. 그치? 이거 그대로가 알파벳 순이더라. 자, 그러면 뭐 사전식이니까 빠른 거부터 나오는 거잖아. 그치? 앞에서부터 세는 게 맞아. 당연히 F로 시작하는 거, 뒤에 4개 막 자리 바꾸는 거, 4팩 몇 가지? 24가지겠지. 그치? 그럼 그 다음은 I로 시작하는 게 먼저 나오겠죠? 24가지일 거고요. R로 시작하는 거 24가지일 겁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S로 시작하는 게 시작이 되죠.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지, 창우야? X 다음에 F겠죠? 그래서 3개 나열되는 경우 3팩 얼마? 6. 그 다음은 SI로 시작하는 거 또 6. 됐을까? 그럼 이제 드디어 SR로 시작하는 게 나오겠다. 그치? 됐어? 그래서 SR로 시작하는 것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F로 시작하는 걸 거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IT가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 TI가 나오겠지. 그러면 요거는 몇 개? 여기까지 84. 그러면 얘는 몇 번째? 85번째, 86번째. 답이 86이 되겠죠? 한두 개 차이로 틀리지 마시고. 됐죠? 오케이. 자, 15번. 이런 게 은근히 어려워요. 답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빈칸, 여기 네모 박스의 입맛에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꼭. 한번 해보세요. 봅시다. 야, 30P 10을 계산하면 될 거 가지고 그걸 굳이 서로 다른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케이스는 어때? 겹치는 게 없으니까 뭐 뺄 거나 이런 건 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체크를 해볼게. 전체 경우의 수 30명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자, 1번. 나 빼고 10명이니까 29명 중에서 10명을 나열하는 걸 먼저 셌어. 자, 요번에는 나를 무조건 포함할 거야. 맞아? 그러면 나는 일단 들어갈 거니까 내비두고 나머지 29명 중에서 9명을 뽑겠다는 얘기야. 쫙 세워. 9명. 여기 씁시다. 자, 9명. 나열한 거야. 내가 항상 말하지만 경우의 수를 셌으면 가정해. 이렇게 9명이 섰다고 쳐보자. 여기까지 이해 갈까? 그럼 이제 나머지 한 명이 들어가야 돼. 그게 바로 나야. 나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얘들아?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거야, 나한테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쵸? 그래서 10가지가 곱해지는 거야. 내가 들어갈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A 얼마? 가 29.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더할 거는 29 더하기 9 더하기 10이 돼주겠죠? 됐습니까? 답은 48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16번 문제가 케이스 3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하는 문제와 이웃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웃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지? 이웃하는 문제 어떻게 풀지? 뭐 아무도 얘기를 못해. 지안 어떻게 풀어?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나열한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마지막에 그치, 그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것도 세줘야 돼. 곱해줘야 돼.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푼다고 했지? 다시 이웃하는 건 어떻게 푼다고 얘들아? 이웃하는 건 한 묶음 으로 생각. 됐지?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2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교대로 쓰는 문제인가? 아니면 진짜 특정 놈들이 이웃하면 안 되는가? 교대로 쓰는 문제는 개수가 똑같거나 개수가 1개 차이면 교대로 쓰면 돼. 아니면 뭐 10명 중에서 2명은 이웃하면 안 돼. 이렇게 특정 인원이 이웃하지 않는다. 뭐 교대로 하는 경우는 그냥 곱하기 그 가지수만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에 나올 거고요. 특정 놈들이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푸는 거지, 얘들아?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문제 풀게. 특정 놈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이 안 나?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웃하는 걸 제외시킨다, 뺀다.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야. 너무나 당연한 단순한 생각이지만. 알겠어? 이게 2개짜리는 이렇게 풀어도 됐는데 3명이 이웃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이건 복잡해져. 3놈 중에 2놈만 이웃할 수도 있고 3놈도 이웃할 수도 있고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푼다고 했지? 이 특정 놈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나머지를 먼저 배열해요. 그 다음에 그 이웃하면 안 되는 놈들을 어디에 넣어? 사이사이에 배열한다고 했었어.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 16번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내가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자, 1, 2, 3, 4, 5가 있고요. 모두 이용해서 5개 다 나열할 건데 N1은 뭐래? 1, 2가 이웃했으면 좋겠대. 영호야, 어떻게 푸는 거라고? 이웃하는 경우는? 그치,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 한 덩어리.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개 나열하는 거야? 4개 나열이니까 그냥 4팩이야. 근데 1, 2가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2팩 곱해주면 된다고. 둘이 자리 바꾸는 거. 됐죠? 그래서 답은 N1은 48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자, N2.
N2의 경우에는 어때요? 양 끝에 홀수 특이 조건부터 무조건 5개가 있는데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 그래서 뭐 해줘? 1, 3, 5, 3개 중에 2개의 홀수를 먼저 양 끝에 배열하고 나머지 3개를 배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얼마? 36. 됐을까? 자, 마지막 N3 짝수, 홀수, 이웃하면 안 돼. 근데 요번 문제는 홀수 2개, 홀수 3개, 짝수 2개. 그럼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자리가 홀짝, 홀짝, 홀일 수밖에 없어. 정해져 있어.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괜찮지?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홀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패. 그냥 1, 3으로 나열해.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 마찬가지 2, 4도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그럼 여기에 그냥 순서만 집어넣으면 돼. 2패. 한 상황이니까 곱하기로 연결해 주시고요. 12가지. 답은 96. 자, 17, 18까지 풀고 마무리할게요.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웃하는 문제와 이웃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2개. 지연아, 17번 얼마? 18번 얼마? 까비. 잔머리가 진짜 좋네. 자, 봅시다. 자, 우리 무원이와 아원, 이름이 왜 이러냐. 사람 이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무랑 아가 있대. 그때 조카가 3명이, 조카란다. 미안해요. 사촌동생이 3명이 있대요. 정신이 없네요. 무아 ABC가 있다고 합시다. 사촌동생 ABC. 됐죠? 자, 근데 무원이와 아원이 사이에는 한 명의 사촌동생이 꼭 있어야 된대. 그럼 이제 그렇게 한 묶음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 둘. 괜찮을까? 그럼 저 묶음을 먼저 완성을 하셔야 돼요,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애를 먼저 고르는 거야. 3명의 사촌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저 사이에 집어넣을 거야. 항상 경우의 수세 쓰면 가정하세요. 그 나머지가 BC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지? 지연아,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열할 땐? 3명. 한 묶음에 둘이니까 3명이라고 생각해서 그 3명을 나열을 할 거야. 그 다음 마지막에 뭐 해주라고? 무원이와 아원이가 자리 바꿀 수 있잖아. 2팩까지 해주시면 돼요. 한 묶음 안에 3명이라고 해서 3팩 하시면 안 돼. 무조건 사이에 끼어 있어야 돼, 동생은. 그래서 답이 얼마입니까? 요거 36 나오실 거예요. 지연아, 딱 이렇게 풀었니? 저랑 똑같은 게 약간 기분 나쁘긴 한데. 자, 일단 볼게요. 18번 라스트. 야, 요게 주차장 문제로도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의자다. 의자. 빈 의자 10개에 사람 4명 앉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이웃하지 않게. 그치?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 야, 빈자리가 몇 개인 거야? 빈자리 몇 개인 거야, 결국엔? 10칸 중에 4칸이 들어갔으니까 빈자리 6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됐어? 그리고 차가 들어간 칸 4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다음에 뭐 해? 이 둘을 나열하는데 어떻다고? 차가 사이사이에 끼면 된다고.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돼. 그럼 뭘 먼저 하라고 했지? 뭘 먼저 하는 거라고, 지연아? 빈자리를 먼저 나열하는 거야, 얘들아. 빈자리 6개를 나열할 거야. 알겠지? 경우의 수 얼마야? 하나지. 좋아. 6팩 하면 안 돼. 왜? 팩토리얼, 순열은 서로 달라야 되는 거야. 빈자리 6개는 그냥 빈 네모칸 6개인 거야. 그건 똑같잖아. 어떻게 나열하든 간에. 알겠어? 그래서 1이야, 1. 빈자리 나열. 그럼 내가 가정해 보라고. 그냥 빈자리가 이렇게 6개가 된 거야. 됐어?
그래서 차 4개가 뭐 하면 된다고 이제 요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 차 4대가 들어갈 수 있는 칸수는 정확하게 몇 개? 7개야. 그 7개의 자리 중 4개를 뽑아서 차한테 나눠주는 거야, 얘들아. 이걸 이해해야 돼요. 차가 이제 반대가 되는 상황을 이해해야 돼. 7개의 자리가 이제 가능한 거야.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자리를 차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7개 중 4개를 뽑아서 나눠주자. 알겠습니까? 좀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7654. 답은 4번이 됐던 거다. 화이팅 합시다. 요거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얘들아. 18번 알겠지? 이웃하지 않는 문제. 오늘 숙제엔 이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복습하시고 마플로 살짝 복습 좀 해줘요. 아니면 뒤에 먼저 풀어 보셔도 돼요. 숙제 아닌 거.